안녕하세요. 저는 복지효과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이상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경제산업정책을 중심으로 고품격 정책 시사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효과 소사이어티 박민식 정책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복지효과 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박민식입니다. 국회 정책보좌관으로 산업정책 등을 다뤘고요. 또 직접 중소벤처기업을 창업, 운영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대학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적극적 시장 개발이 필요합니다. 저희 방송에서 이런 내용을 몇 차례 다룬 적이 있었죠. 우리 정부는 적극적인 시장 개발을 위해서 신남방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었죠. 오늘은 바로 이 특별위원회, 신남방 정책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의 제목은요, 신남방위원회 쏙쏙 알려드립니다 입니다. 그럼 저희 방송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박민식 위원님, 우리는 지난 몇 번의 방송에 걸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산업정책 성공을 위한 제언을 해왔지 않겠습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네. 특별하게도 이 적극적인 시장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고요. 네. 이것을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의 시장개발위원회 MDO라고 했죠. 네. 이게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강조를 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정부도 이 필요성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신남방 정책 또 신북방 정책을 수립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까지도 만들고 이렇게 했던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네. 자, 위원님 먼저 신남방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뭐 기존 아세안 국가 10개국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이 기존 아세안 10개국에 인도까지 포함해서 신남방 지역이라고 하죠. 뭐 아세안 국가는 베트남, 뭐 필리핀 비롯해서 뭐 10개국인데요. 네. 여기에서 인도까지 포함하면 인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아세안 국가 총 인구가 6억 4,700만 명이고요. 네. 인도 인구가 13억이니 신남방 지역 인구만 하더라도 약 20억 명에 달합니다. 네, 엄청나죠. 뭐 네, 사실 엄청나죠. 네. 뭐 저 필리핀이나 뭐 말레이시아, 베트남도 인구가 많지만 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캄보디아도 맞습니다. 신남방이죠. 네, 남방이죠. 포함되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인구가 뭐 거의 20억에 달한다. 네. 20억이라고 하면 뭐 전 세계 인구가 77억이니까 한 뭐 거의 30% 육박하죠. 그렇죠. 뭐 한 26에서 7% 정도 사이가 네. 되죠. 네.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네.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독일은 세계 시장을 개척할 때 중국으로 진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유럽을 전초 기지로 삼았습니다. 네. 뭐 그 이유는 언어나 문화의 차이가 크지 않고요. 뭐 거리 접근성, 그다음에 지정학, 지경학적 측면에서도 동유럽 시장을 먼저 공략하는 것이 주요했다고 보죠. 우리에게도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요. 신남방 지역은 인구 측면에서 잠재 시장 규모로서 뭐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우리나라에게 매우 유리하면서도 중요한 지역이죠. 아, 네. 독일이 세계 시장을 개척하면서 먼저 동유럽 지역을 교두보로 삼아서 이렇게 아시아로 진출했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신남방 지역이라고 하는 게 인구가 뭐 전 세계 인구의 뭐 한 26% 차지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연령도 젊죠. 그럼요. 젊은 중요하죠. 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또 시장 개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평균 연령이 이 지역은 한 30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매우 젊고 역동적이죠. 네. 성장 지역이라는 의미죠. 그 말은 뭐 소비 시장도 매년 뭐 이렇게 성장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연평균 15%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엄청납니다. 네. 특히나 중산층 인구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네. OECD가 2030년 세계 중산층 소비의 59%, 네. 59%가 동남아 소비층에서 일어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동남아가 과거에는 저개발 국가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개발도상국이 돼가지고 그렇죠. 아주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이라고 하는 새로운 계층이 생기는데 이들은 네. 소비 이력이 굉장히 크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남방에서 네. 신남방 지역에서 전 세계적인 소비의 59%를 네. 이들 지역에 사는 중산층들이 소비할 것이다. 맞습니다. 네. 엄청나네요.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자, 그렇게 보면 이 신남방 정책 특별위원회
이 위원회 역할이 더더욱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위원회의 구체적인 목표, 역할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사실 이 목표와 역할 부분에서는 네. 제가 좀 미리 아쉬움을 표현해서 좀 죄송합니다. 좀 미비하군요. 네, 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사실 신남방 지역의 중요성과는 달리 이 위원회의 역할 면에서는 아쉬움들이 참 많습니다. 네, 신남방 지역의 중요성에 비해서는 그렇죠. 상대적으로 네. 위원회가 좀 왜소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먼저 첫 번째 신남방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아닙니다. 아,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네. 나 저는 대통령 직속위원인 줄 알았어요. 네, 아니고요. 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 그렇죠. 정책기획위원회 있죠. 네, 그 산하 기관입니다. 아, 그 정혜국 교수님이 그 위원장으로 계시고 네. 그 정책기획위원회는 뭐 거의 부총리급의 예우를 맞습니다.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위원회는 공식적인 대통령의 자문기구인데 그렇죠. 그 자문기구 산하에 또 위원회가 또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산하의 특별위원회죠. 네. 그렇다 보니까 정책 목표와 역할로서는 신남방 정책 추진 방향 및 뭐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신남방 정책 중점 추진 과제의 선정 및 부처별 추진 범위를 조율하며 국가별 부처별 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 실적과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떻습니까? 위원회 이름은 특별위원회인데 사실 하는 역할이 특별한 게 딱히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말 그대로 정책기획위원회에서 하는 일이죠. 네네.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것의 산하특별위원회로서 특히 신남방 정책에 관한 것을 네. 좀 뭔가 입안하고 네. 뭔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조율하고 네. 네. 뭐 이 정도의 역할에 그친다.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전모를 알려면 이 위원회의 조직과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면은 이게 일을 제대로 하는 조직인지 아닌지 신남방의 그 전략적 중요성, 시장 네, 개발의 중요성에 맞습니다. 부합하는 조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싶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조직 구성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 비서실 경제보좌관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뭐 경제보좌관이 보좌관이죠, 말 그대로. 경제보좌관. 민과 관의 주요한 조직을 컨트롤하긴 힘듭니다. 네. 조정과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경제보좌관은 자기의 고유한 업무가 있죠. 네, 그렇죠. 대통령의 비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참모죠. 네, 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또 위원회 위원장을 겸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이것은 사실은 제 일을 다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위원회가 특별한 역할을 하기에는 분명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한계가 있다. 네. 네. 뭐 특히나 이제 위원장 밑에 위원으로는 정부 내 조직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기획재정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뭐 산통부 등 이러한 어떤 뭐 정부 부처의 차관, 네. 그리고 뭐 대통령 비서실 통상비서관, 그리고 또 국가안보실이죠. 국가안보실 외교정책 비서관 등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네. 이는 실질적으로 일하는 조직이라고 볼 수는 없죠. 네. 민간 전문가들도 조직 내 구성원으로는 흡수되어 있지 않고요. 몇 차례 뭐 협의 미팅을 통해서 의견 반영 이 정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미지수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따로 그 실무를 추진하는 조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실무 조직은 있습니다. 아, 별도 네. 상설 조직으로 뭐 추진단을 구성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 밑에 실무적인 일을 한 직원을 두고는 있는데요. 추진단 단장이 네. 국가안보실 외교정책비서관이 단장을 겸직하고 있어요. 비서관이 단장을 하고 있군요. 네, 겸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경제산업협력관이죠. 경제산업협력관이 단장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산하 조직에 뭐 기획조정팀, 교류협력팀, 경제협력팀, 산업기술협력팀 뭐 이렇게 구성해서 14개 정부 부처 소속 실무 직원들을 포함했는데요. 네. 이 직원들을 포함해서 30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보도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일에 매진하고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보다는 뭐 대부분의 직원들이나 관여하는 사람들이 겸직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는 네,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일의 추진에 있어서는 일정하게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뭐 솔직히 제가 그 정부 조직 관리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렇다 네. 저렇다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네. 다만 신남방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이 뭔가에 대한 고민과 합의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신남방위원회에 3대 정책이 있습니다. 3대 네. 주요 정책이 사람 공동체, 뭐 상생 번영 공동체,
평화 공동체 이렇게 표방하고 있고 네. 그 산하 세부 정책으로 16가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그 세부 정책들이 대부분은 이미 다른 부처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 네. 중복되고 있죠. 제가 얼핏 들어봐도 뭐 사람 공동체, 상생 번영 공동체, 평화 공동체라고 하니까 네. 이게 뭐 시장 개발하고 직접적인 어떤 관련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 이야기하셨는데 시장 개발과는 좀 별개죠. 네. 뭐 예를 든다면 3대 주요 정책 중 첫 번째인 첫 번째 사람 공동체라는 정책 세부 실천 정책 6가지가 있습니다. 네. 뭐 6가지를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주요한 네. 3가지를 이야기하면 신남방 지역의 방한 관광객을 확대한다. 네. 신남방 지역과 쌍방향 문화 교류를 확대한다. 네. 신남방 지역 학생, 교원, 공무원 대상 인적 자원 역량을 강화한다. 네. 뭐 이렇게 해서 6가지 정도 됩니다. 네. 이 정책들이 기존 정부 부처가 모두 하고 있는 일들이죠. 그렇네요. 네. 다만 신남방 지역으로 대상을 한다. 네. 뭐 요거 말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관광객들 요즘 많이 오고 있어요. 뭐 태국이라든지 네, 네. 예, 베트남 관광객들도 우리나라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어차피 저기 정부 부처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관광 부처가. 네. 아, 그렇네요. 자, 그런데 어떤 의미로 이런 일들은 그러니까 특별위원회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정부 부처에서 하고 있는 일이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뭐 그래서 이제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네. 이제 여기서는 주요한 어떤 이제 부분인데요. 차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존에 정부 부처에서 하고 있는 일 말고 네. 뭔가 어떤 특별한 차별적이고도 전문적인 맞습니다. 왜 만들었냐라는 거죠. 그 조직을. 아, 네. 네.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신남방 정책 특별위원회. 네. 특별위원회 아닙니까? 그렇다 핵심 사업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핵심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네요. 특별한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네. 예를 든다면 3대 주요 정책 중 두 번째인데요. 네. 상생 번영 공동체. 네. 이름 좋지 않습니까? 좋네요. 예, 이 정책에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합니다. 네, 상생과 번영 참 좋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우리가 시장 개발을 잘 해주면 또 그게 상생하는 것도 되고, 네, 맞습니다. 또 우리도 네. 번영하고 저것도 번영하고. 그렇죠. 아, 네. 그렇네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솔직히 신남방이 우리나라에 왜 필요합니까? 바로 경제 산업 정책 때문 아닙니까? 시장 개척하는 거죠. 뭐. 그럼요. 네. 우리나라 인구 5,100만이라고 저는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내수 시장 너무 작습니다. 네, 시장이 작아요. 네. 이를 가지고 경제 산업 문제 해결 못 합니다. 네. 그래서 줄곧 이야기했듯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시장 개척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만들자고 계속 이야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네. 그것이 바로 이제 MBO죠. 시장개발위원회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걸 계속 이야기해 왔죠. 네. 20억 인구입니다. 네. 20억이라는 인구가 있는 시장이 신남방입니다. 그렇죠. 이 시장에 속된 말로 허접하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네. 구호만 외치다가 다른 나라의 시장을 다 빼앗깁니다. 지금 많이 뺏겼어요, 이미. 많이 뺏겼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이 난립니다, 지금. 맞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일본은 태국에 투자를 집중해 왔습니다. 그래,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네. 근데 일본이 최근에 시장 확대,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베트남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엄청 들어오고 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베트남 시장 잘 보셔야 되는데요. 네. 지난해 일본이 베트남에 투자함으로써 최대 투자국 자리를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1위가 되었습니다. 네. 지난해 일본이 베트남에 투자한 게 86억 달러죠. 네. 우리나라는 72억 달러. 네. 즉 1위 자리를 일본에 내어줬습니다. 근데 베트남 하면 우리나라의 뭐 엄청난 교육국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뭐 교육 규모로 보면 엄청난데요. 지금 일본에게 이걸 지금 뺏겼군요. 맞습니다. 일본만은 아니죠 또. 네. 결국은 뭐 일본 그리고 또 중국, 네, 또 맞습니다. 미국이 중국. 또 뭐 남방하고 또 가깝잖아요. 맞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뭐 치열하게 경쟁이 네. 벌어지고 있다. 시장을 네. 둘러싸고 네. 이런 거죠. 맞습니다. 일본은 그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바짝 늘릴 뿐만 아니고요. 네. 다른 동남아 생산기지, 즉 네.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남방 지역으로 이미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0년간 일본은 꾸준히 태국에 FDI는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이야기하죠. 그렇죠. 여기에서 1위를 유지할 만큼 태국을 최대 투자국으로 공을 들여왔죠. 그런데 네. 베트남에 역시 1위국이 되었습니다. 네. 베트남은 아시다시피 중국, 미국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3대 수출 대상국이었습니다. 네. 교육 규모는 2009년이 95억 달러 수준. 근데 작년에 282억 달러. 네. 한 7.1배가 증가했던 것이 바로 베트남이었어요. 이 베트남이 신남방 정책의 허브이자 우리 경제 구조상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이 지역에도 경쟁이 아주 심화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개발이라고 하는 게 그냥 뭐 시장을
만든다 이런 의미를 뛰어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시장이 우리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경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이기기 위한 전략, 맞습니다. 또 세부적인 정책 이게 필요하다 이런 조직 말씀이잖아요. 필요하다라는 거죠. 누가 합니까 그것을? 자, 그렇다면 이걸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강력한 네, 조직. 맞습니다. 그러려면 대통령 직속의 시장개발위원회 같은 게 이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데, 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이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의 조직 구성과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한다라든지 약간 변화를 줘가지고 재고시키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름만 있는 조직이 아니라 네. 비로소 우리나라의 시장을 개발하는 특별한 조직으로서 되어갔으면 좋겠고요. 네. 뭐 아쉬운 게 있다면 지난 1월이었죠. 네. 김현철 뭐 이름 많이 보셨을 건데 보좌관, 네, 맞습니다. 경제보좌관, 그 보좌관이 신남방특별위원장 했죠. 위원장 겸책했죠. 맞습니다. 근데 사퇴를 했죠. 네. 바람이 있다면 이번 계기로 신남방특별위원회가 MDO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새롭게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네. 겁니다. 시장개발위원회에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해달라. 맞습니다. 네. 아, 네. 사실은 MDO가 출범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네. 컨센서스도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컨센서스가 필요하니까 맞습니다. 당장 신남방위원회가 이 일을 좀 해달라 이거군요. 그렇죠. 신남방위원회는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 조직을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는 조직으로 네. 그 역할과 그 역할을 선택과 집중하고 네. 이 전문가를 계속 꾸려야 됩니다. 전문가 조직으로 새롭게 구성해서 좀 더 빨리 MDO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죠. 네, 그러니까 신남방특별위원회가 시장개발위원회 일종의 모태가 돼달라 이런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모태. 그 뭐 조직의 이제 구성 방법에 대해서는 네. 지난 시간에 MDO 구성에 대한 방법을 네. 이야기 그렇게 구성을 하면 되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적극적 시장개발을 위해서 신남방 정책과 함께 그 추진 조직으로서 신남방특별위원회가 뭔지 네. 쏙쏙 알아봤습니다. 우리 박민식 위원님 아주 유익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시간 다 됐습니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벌써 마무리 말씀. 네. 네, 시간이 짧아 많이 아쉽습니다. 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많은데요. 뭐 기회를 주신다면 좀 더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시장은 시장은 만만치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싸워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시장입니다. 시장에서 치열하게 싸워왔던 많은 인재들이 이러한 인재들을 정부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대통령에게 고하는데요. 그런 조직을 만들자라고 이상희 TV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새로운 애국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뭐 지난 3.1절이 100주년이었습니다. 네. 예, 지난날은 독립과 자주와 민주를 위해 싸웠다면 이제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국가가 치열하게 싸워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복지국가 아닙니까? 네. 이런 복지국가 건설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경하는 이상희 교수님께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상희 TV 많이 애청해 주시고 지인들에게 소개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국가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워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우리 박민식 의원께서 피력해 주셨고요. 아마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네. 국가가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시장 개발 적극 나서서 네. 앞으로 시장개발위원회 MDO 같은 것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기존의 역량을 갖고 은퇴하신 분들도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더 많이 열릴 수 있었으면 맞습니다. 좋겠다. 애국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박민식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그 이상희 TV 홍보 멘트까지 해주셔서 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효과로 가는 길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